양치할 때 피나는 게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증상이에요. 치료를 다 받고 보니까 뭐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까지도 나와요.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역 블랑시 치과 대표원장이고요. 치과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일단 좋은 치과를 고르는 방법보다 나쁜 치과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치과는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자꾸 권하고 하게끔 만드는 치과들이 나쁜 치과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충치가 없는데 충치가 있다고 하고 충치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신경 치료를 권해가지고 환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신경 치료까지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치과들이면 대부분은 다 좋은 치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치과 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치과마다 다 다르게 책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미용실이나 성형외과 이런 데도 엄밀히 따지면은 병원마다 다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용실도 사실 그렇죠. 어떤 미용실은 엄청 저렴한 반면에 어떤 미용실은 굉장히 비싸고, 이런 차이가 있듯이 치과도 그렇고 성형외과도 그렇고 피부과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 치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보험도 많이 생기잖아요. 치과 사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감기에 걸려서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간 거기 때문에 이때 치료비를 내게 되는데, 이 치료비를 낼 때 사실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돼요. 내가 아파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해 주는데 6,000원에서 10,000원이면 뭐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치과는 아파서 치과를 가는데 치료를 다 받고 보니까 뭐 몇십만 원, 심지어는 몇백만 원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런 통증에 의한 치료가 급여 진료입니다. 급여 진료라고 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이 있죠.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치과 치료비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전해주는 게 적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과가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과들도 있잖아요. 이런 과들이랑 치과랑 또 다른 게 뭐냐, 치과는 아파서 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단지 심미적인 목적, 내가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서 돈을 낼 생각을 하고 가는 데인데, 치과는 사실 돈 낼 생각을 안 하고 아픈 것만 좀 해결해 줬으면 하고 가는데 막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치과가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보철물 자체가 비싸다기보다는 치과 의사들이 보철물을 어디서 떼다가 그냥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보철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숙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이 보철물이 안 들어가요. 다른 치아에 해를 끼치면 안 되고, 구강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뭐 혀도 피해야 되고 뺨도 피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들도 워낙에 많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기술들을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치과 치료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지, 보철물의 원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징후는 이 양치할 때 피나는 게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양치할 때 보통 피가 나고 그러는데요. 이걸 그냥 지켜보다가 뭐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컨디션 좋으면 피 안 나더라, 양치만 잘하니까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점점 병을 키우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을 키우면은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조금 안 좋다, 냄새가 난다, 뭐 피가 난다 이러면은 바로 치과에 가야지, 이걸 집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싸다고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제가 치과 의사 되기 전에 이제 보냈던 환자들 중에 비싼 데에 가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더라. 그렇지만 뭐 싼 게 당연히 좋은 것도 아니죠.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수가가 이제 진료의 질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뭐 낮게 받더라도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지는 말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좀 저렴하면 그만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치과 자체가 엄청나게 붐빌 거예요. 붐비면서 환자분께서는 뭔가 내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좀 비싼 데 가면은 사실 환자는 굉장히 적겠죠. 그러면서 그에 맞게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치과도 결국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치과를 골라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 정도면 집에서 뽑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아기라면 당연히 치과에서 뽑겠지만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도 그랬고 애기들이 유치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 뽑기 직전인데 굳이 치과에 가서 안 뽑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건 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정도니까 사실 집에서 뽑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그런 통증들 때문에 아니면 뭐 감염 위험성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뽑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집에서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속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뽑을 때가 돼서 뽑는 치아를 집에서 뽑았다고 해서 치아가 제대로 안 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만약에 뽑아버리면은 그 아래 영구치가 잘못 올라오면서 혹은 영구치가 올라오는 길을 막아버리면서 치열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싶을 때는 그냥 집에서 뽑으시나 치과에서 뽑으시나 다음 치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인공 치근이라고 하는데 치근이면 뿌리잖아요. 치아가 발치된 자리에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된 인공 치아 뿌리를 잇몸 속에다가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공 치근을 바탕으로 위에 보철물이라고 하죠. 크라운까지 올리는 과정이 총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아가 없는 공간에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은 정상 치아처럼 거의 자연 치아와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 인공 치아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라미네이트는 제일 쉽게 생각하면 저는 네일아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연적인 이런 손톱에 뭔가 붙이는 게 네일아트잖아요. 네일아트 굉장히 얇은 뭐 막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일 수도 있고 젤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치아도 치아 윗부분에 굉장히 얇은 막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얇은 막을 통해서 치아의 형태도 개선할 수가 있고 치아의 색상도 연예인들처럼 하얗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라미네이트입니다. 충치 치료비도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데 충치의 깊이 아니면 충치의 크기에 따라서 충치 치료 재료가 달라지고 충치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는 굉장히 얕아서 뭐 5만 원짜리 재료로 또 치료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충치는 너무 깊어서 30만 원으로도 부족한 그런 치료들도 있어요. 근데 각각의 치료가 난이도가 다르고 보철물을 만들 때 치아를 다듬는 과정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치가 생기면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시린 느낌이 치아랑 잇몸 사이가 아니라 치아 이 씹는 면 있잖아요. 씹는 면 쪽에서 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뭔가 구멍 같은 게 뚫려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멍을 만드는 건 대부분 충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충치가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충치가 생겨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치실로 잘 컨트롤하면서 치실을 했는데 치실이 자꾸 끊어져서 나오거나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낀다 싶으면은 이런 부분들도 충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치가 만약 사람 치아에 다 생기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들 수 있어요. 치아 전체에 다 충치가 있고 굉장히 깊은 충치라서 전체를 다 크라운 해야 된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충치는 사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 생기면은 옆에도 생기게 되고 반대편 치아에도 생기게 되고 딱 하나 생겼을 때라도 바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충치가 생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가글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뭔가 충치균을 억제해주는 성분들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뭐 자일리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자일리톨은 세균들이 먹어서 설사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죽게 만드는 성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치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성분들이 가글에는 확실히 들어있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하는데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교정에는 이제 겉에 치아 겉면에다 붙이는 교정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겉면에 뭔가 붙이지 않고 그냥 투명 장치로 하는 교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붙이는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철사가 많이 보이니까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투명 교정 장치가 나오게 된 거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 장치는 일단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교정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대신에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잃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식사 때마다 벗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철사로 하는 교정은 그럴 일이 없죠. 그냥 붙이고 있으면은 알아서 치아가 움직이니까 뭐 잃어버리고 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브라켓이라고 하는 걸 치아에다 붙여서 이제 철사를 붙이는 건데 브라켓이 떨어지거나 철사가 이렇게 꼬여지거나 해가지고 잇몸을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볼 찌르고 그런 구내염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심미적으로 조금 안 좋은 거, 그리고 입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양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가글 그리고 치실 정말 거의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큰 돈을 안 들이려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2만 원 정도 들어요. 보험이 다 되는 진료이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가 드는 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생길 것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충치 같은 것들도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습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입냄새가 난다, 치과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입냄새가 주변에서 난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해준 친구의 정성을 봐서라도 꼭 가시는 게 좋고,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양치질을 하다가 저도 간혹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피가 나면은 저는 헥사메딘이라는 거 사가지고 꼭 입을 양치를 해줘요. 가글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거의 대부분 죽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뭐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는 피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렇게 헬스 인사이드라는 채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저도 따로 치과왕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랑 관련된 지식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 인사이드에서도 계속 정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